이 제품 제가 굉장히 강추하는 제품인데 아무리 양치를 잘하는 사람이어도 하루 3번 양치질 하는 것만으로는 치태들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충치, 잇몸병, 입냄새가 치아 사이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와 치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치아니스트 윤영입니다. 여러분, 하루 3번 양치하셔도 무언가 남아있는 것 같은 찜찜함을 느끼실 때가 많으실 텐데요. 양치질을 하셔도 남아있는 음식물들을 구석구석 닦아내기 위해서는 구강위생용품을 따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간솔과 치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치간솔과 치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치아 사이사이에 구석구석 끼어있는 음식물들 그리고 치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양치질 할 때 쓰시는 칫솔과는 별도로 사용하시는 구강용품을 의미합니다. 치간솔은 작은 솔 형태로 치아 사이 간격이나 잇몸 상태에 따라서 알맞은 사이즈를 선택하셔서 치간 사이를 세정하는 용품이고요. 치실은 말 그대로 얇은 실들을 꼬아서 만들고 그 위에 코팅을 한번 해요. 그리고 치아 사이에 넣어서 닦아내는 용품입니다. 아니 원장님, 하루 3번 양치질 하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다면 우리 구강위생용품을 왜 별도로 사용을 해야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구강위생용품을 따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려요. 충치, 잇몸병, 입냄새가 치아 사이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와 치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양치를 잘하는 사람이어도 하루 3번 양치질 하는 것만으로는 치아 사이 남아있는 음식물들 그리고 치태들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강위생용품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먼저 치간솔이나 치실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치간솔과 치실을 준비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사이즈별로 그리고 제품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할 때는 본인의 치아 상태에 맞는 그리고 잇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사이즈와 형태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본인의 치아 사이 간격보다 너무 작은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치태 제거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본인의 치아 사이 간격보다 오히려 너무 큰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잇몸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치아 사이가 오히려 벌어지는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형태의 치실 치간솔을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치간솔 사용하기 전에 먼저 뚜껑을 열고 가볍게 흐르는 물에 헹궈주세요. 우리 치간솔 보면 가운데 철사가 지나가고 가운데 철사를 솔들이 감싸고 있는 형태예요. 치간솔을 솔로서 닦으실 수 있어야 해요. 이 주변에 철사라든지 플라스틱 부분이 잇몸이나 치아에 닿으면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치아에 치간솔을 넣어볼게요. 환자분들이 처음 치간솔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비스듬히 내리 꽂듯이 사용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잇몸이 다칠 수 있겠죠. 우리는 일자로 평행하게 잇몸에 상처 없이 넣어줄 거예요. 치간솔 사용할 때 첫 번째 중요한 단계가 구부리기입니다. 안쪽에 있는 어금니까지 일자로 잘 넣기 위해서 치간솔 목 부분 플라스틱을 구부려서 쓰시는 게 좋아요. 볼 부분에서 들어가서 닦아줄 건데 한쪽 면 닦아주고 나머지 한쪽으로 더 밀착시켜서 다른 한쪽 면을 닦아주세요. 4-5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닦아주시고 빼면 끝입니다. 치실은 보통 팔뚝 길이 정도로 끊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끊어서 이렇게 팔뚝까지. 한쪽 중지손가락은 3-4번 정도만 감아주시고 나머지 중지손가락으로는 여러 번 많이 감아서 실제로 사용할 양만 남겨놔주세요. 치실을 치아에 넣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그재그. 한 번에 힘줘서 쭉 넣는 것이 아니고 지그재그로 톱질하듯이 천천히 넣어주세요. C자 형태를 그리듯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잇몸이 아프지 않을 정도까지 벽면을 타고 들어가 주세요. 벽면을 타고 왔다 갔다 3-4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익숙해지시면 다치지 않게 조절해서 잘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치아끼리 너무 타이트하면 위로 빼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때는 수평으로 옆으로 빼주셔도 됩니다. 옆치아로 넘어갈 때는 한쪽 손가락은 한 번 더 감아주시고 반대쪽 손가락은 한 번 풀어주시면 새 치실면이 나옵니다. 새 치실면으로 나머지 치아들을 닦아주세요. 브릿지 형태의 보철물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은 그 부위만큼은 일반적인 치실이나 치간솔로는 음식물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슈퍼플러스라고 하는 별도의 치실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치아가 없는 부위, 우리 치아와 치아 사이의 가짜 치아 부위에도 잇몸에 굉장히 음식물이 많이 끼기 때문에 이 슈퍼플러스를 별도로 꼭 사용해 주셔야 해요.
슈퍼플러스는 치실과는 다르게 별도로 하나씩 끊어져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60cm 정도 되고요. 슈퍼플러스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은 이렇게 빳빳하고 뻣뻣한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치아와 잇몸 사이 경계부에 넣어줄 거고요. 가운데 이렇게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치아와 잇몸 사이 경계부를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끝부분은 일반적인 치실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법은 먼저 꼿꼿한 앞부분을 잡고 보철물과 치아 사이 잇몸 틈새로 집어넣습니다. 이때도 밑으로 꽂아서 잇몸이 찔리지 않도록 일자로 혹은 약간 위로 올리는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쭉 빼주시고 털실 같은 몽실몽실한 부드러운 면을 이용해서 치아와 잇몸 경계에 있는 음식물을 제거한다고 생각하고 쓱싹쓱싹 좌우로 왔다 갔다 닦아주세요. 치아 안쪽 면까지 들어가서 닦아주시고 앞쪽으로 치실을 잡아당겨서 완전히 빼주세요. 일반 치실 부분 제일 끝부분으로 다른 치아나 아니면 보철물과 치아 사이 경계부를 닦아주시는 것도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슈퍼플러스의 끝부분은 일반 치실보다는 조금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치아들은 일반 치실로 닦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교정 중이라 치실이나 치간솔 사용하는 게 어려운데 어떤 제품을 써야 할까요? 많이 질문을 주시죠. 브라켓 교정하시는 환자분들은 손잡이가 달려있는 치실 형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제가 굉장히 강추하는 제품인데 플라티푸스라는 제품명을 가지고 있어요. 앞쪽에 있는 손잡이가 상대적으로 얇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와이어와 치아 사이에 치실을 넣을 때도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와이어를 피해서 치아와 치아 사이에 치실을 넣어주시고 일반 치실을 사용하듯이 치아 벽면을 타고 왔다 갔다 쓸어주세요. C자 형태를 기억하시면서 잇몸 안쪽까지 들어가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치실이나 치간솔 사용하시면서 주의하실 점은 첫 번째, 치실은 한 번 사용하고 버리셔야 돼요. 얇은 실이 여러 겹으로 꼬아져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갔던 부위는 실이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그대로 다른 부분에 적용하시면 실이 막 안쪽에 걸려 있거나 하시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실이 기능을 잃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면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 주시고요. 치간 칫솔은 보통 2-3주 정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 만약에 그 전이라도 치간솔이 좀 안 닦이는 것 같다, 기능을 잃어버린 것 같다 싶으시면 바로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사용하시면 물로 잘 헹궈서 보관해 주시고요. 뚜껑을 가지고 있는데 물로 헹구시고 나서 바로 축축한 상태로 뚜껑을 닫으시면 곰팡이나 아니면 미생물들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뚜껑은 웬만하면 닫지 않으시고 건조된 상태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은 구강위생용품인 치실과 치간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치실과 치간 칫솔의 종류, 그리고 여러분의 치아 상태, 잇몸 상태에 따라서 사이즈나 형태를 달리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치과에서 스케일링 받으실 때 위생사 선생님이나 치과의사 선생님께 꼭 조언을 받으시고 제품을 선택하셔서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안녕!